조선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때문에. 집주인이 없을 때 하는 본격 남의 집 토크. 안녕하세요, 나의 판타지 마스터 건축가 유현준입니다. 나의 판타집에서 못다한 집 이야기, 유현준의 판타집 결혼. 의뢰인이 에이핑크의 초롱앤 보미님이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집을 요청을 하셨어요. 초롱님은 진짜 모던한 집을 원하셨어요. 되게 깨끗하고 미니멀하고 천정고 높고, 보미님은 의외로 되게 소속적인 테이스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황토방? 왜냐면 이 아토피 피부가 심하셨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두 분 다 만족시키는 집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 프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야, 저런 집을 누가 지었을까 하는데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딱 이 장면이 이 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고, 여기는 보시면은 나무 구조로 지어져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공간을 좀 띄워놨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청마루 같은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그러면 다 좋아요. 뭐 통풍도 잘 되고 바깥 경치도 잘 보이고 좋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시큐리티예요. 보안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이 필요한 거죠, 담장. 근데 낮게밖에 못 써요.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담장이 되게 낮잖아요. 높은 담을 쌓으면 그런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올 때 공간 구조가 항상 낮은 담장과 그 목조 건축 사이에 마당이라는 공간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경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항상 바깥에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경치가 보이고, 앞에 툇마루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낮은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근처에는 나무들도 보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양식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특이한 사항은 바깥에 있는 경치가 단계적으로 보이죠. 여기서 담장이라는 걸로 한번 분경이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의 공간이 여기 보여지게 되고, 그다음 보통 여기 안에 이런 책상이 하나씩 있죠. 그 책상에다가 분재를 놔요. 자연을 한 번 더 축소해서 하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산수화를 하나를 그리죠. 원경, 분경은 담장으로 지우고 근경을 두고 축경을 여기다 두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간을 안으로 갖고 오는, 풍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레이어가 있는 거가 이 동양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누마루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되게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했던 공간인 거죠. 왜요? 왜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기둥 두 개를 더 박아서 한 칸을 더 늘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방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프라이빗 테라스가 크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목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그냥 장식적으로 껍데기만 나무 기둥처럼 만든 거고요. 누마루 쪽에 얘만 진짜 나무 기둥인 것 같고요. 요 부분 있죠? 이거는 나무 기둥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가짜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굵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진짜 나무였다면 여기 나무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목구조였다면 이런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노출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10번 촬영하시면 좀 안목이 바뀌실 거예요. 우리 모두 건축주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옥에서 어떤 부분을 따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공간의 시퀀스로 한옥에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부 공간을 거쳐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창문을 딱 열었더니 자기가 있었던 본체 건물을 보이게 하는 거, 마당 너머로. 그런 것들은 양옥에는 없는 그런 공간 구조잖아요. 그런 공간적인 체험이 한옥적인 체험인 거죠. 또 다른 특징은 얘가 2층 데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장면이, 종이컵으로 전화하는 장면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연결하잖아요. 한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은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집들은 다.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게 됐고,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점이 새로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관계에다가 이런 관계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권력의 위계로 따지면 얘가 더 위에요. 얘는 내려다보는 거고 감시하는 눈이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얘가 서양의 집이고 얘가 동양의 집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컨디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다채로운 소통이 나왔던 것 같고 우리 사회에도 양옥이 들어오면서 그런 변화가 엄청나죠. 단군 이래 우리의 모든 집은 다 단층으로 지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온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기다 불을 떼가지고 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러가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2층 양옥집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이 더 발달하고 나서 아파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가능했던 거는 보일러와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 사회의 혁명이에요. 무슨 혁명이냐 하면은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상가가 생겨나죠. 그전엔 상가가 없었어요.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시장이 딴 데 멀리 있고 별로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살기 시작을 하니까 물건을 살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치킨집이 생겨나고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화폐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회 부의 이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고 상업이 발달하려면 도시가 고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가 고밀화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가 정체되는 거죠. 조선시대가 망한 게 그 이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조선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온돌이 왜냐면 온돌이 있기 때문에 단층짜리 집밖에 없고 단층짜리 집으로 돼 있으면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돼요? 5일장 지냈잖아요. 5일마다 한 번 장이 열리는 사회와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사회는 화폐 통화량이 5배 차이 나는 거예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5분의 1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 오히려 안 좋은 거 뭐냐면 땅은 똑같잖아요. 근데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한 집안으로 봤을 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남녀 차별이 세져요.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보면은 아들과 딸한테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라고 돼 있는데 후대에 가면은 아들한테만 물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한테다 물려주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한번 물 좀 주실래요? 오늘은 역사를 보면은요, 도시가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수록 결국에는 신흥 부호계급들이 생기면서 전통의 권력자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요. 파리를 보시면은 1700년대에 한 5, 6층짜리 건물들이 막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은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동학혁명이 실패했잖아요. 왜 단층짜리 집밖에 없어서 그래요. 농민들만으로는 밀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력 규합이. 전봉준 장군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다 12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서 밀도가 높은 도시를 형성했죠.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결국에는 1987년도에 민주항쟁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개소리냐 이럴 거예요. 근데 건축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간 구조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부의 이동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부를 창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엔 사회를 선순환시키는 좋은 동력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금마무리를 하자면 동서양의 그 공간적 특징들이 조합을 이루었던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건물일 수 있었다. 네, 댓글로 강의편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